4,174권이라는 사실은 작지 않은 분량이거든요. 이것을 다 하다 보니까 과거를 모방해서 이분이 이런 스토리라면은 이렇게 또 그리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공포의 외인구단 대단히 명작이죠. 네. 이거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AI가 지금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최근에 네이버가 SK텔레콤에 내용 증명을 하나 보냈습니다. AI 관련해서 핵심 인재들 좀 그만 데려가세요. 저희 진짜 1억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AI 관련해서 사업을 키우는데 다들 열심히 뛰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 아직 해외 AI 업체들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이 와중에 국내 격전지가 하나 있어요. 웹툰 시장에서 AI는 내 조수야, 아니야, AI는 회방꾼이야, 이 전쟁이 뜨겁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현세라고 하는 만화가의 어떤 상징 같은 분이 나는 AI하고 협업할 거야, 이걸 선언해서 아주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존과 협업의 길이 가능할까요? IT 언박싱 미디어스피어의 강정수 박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박사님한테 AI 조수와 함께하는 웹툰 그리기가 가능할지 요거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사실 추동훈 기자랑 다 못 나눈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네. EU에서 갑자기 환경 규제를 하겠다면서 스마트폰 이제 배터리 분리형으로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규제를 하겠대요. 이게 삼성하고 애플한테는 갑자기 청천벽력일 수 있는데 삼성은 옛날에 그런 거 만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처폰 때. 오히려 삼성한테는 호재 아니에요? 우선은 1단계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 USB-C로 충전 단자를 통일해라. 그래서 소비자가 좀 편하게 이 충전 단자 여러 개 집안마다 굴러다니고 있는데 그걸 다 하나로 해라는 것이 유럽연합의 1단계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갖다가 우선은 쓸 수 있는 거를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친환경적으로 하자라는 건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조금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 설계를 다 바꿔야만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 피처폰부터 이런 교환형 배터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애플은 뭐 자기네가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라인을 또 찾아야겠죠. 그렇죠. 디자인도 다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래요. 네. 삼성한테 OEM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자, 웹툰 시장으로 가볼 텐데 이현세 화백 하면은 뭐 우리나라 전설적인 사람이죠. 우리나라 만화 시장의 상징이자 그렇죠. 저는 직접 뵌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2번. 영광입니다. 그래요. 진짜 뵌 사람을 옆에서 뵌 것만으로도. 진짜요? 아니 저는 진짜 2번을 뵀는데 진짜 이 필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여전히 유려하셨고 아직도 손으로 일일이 그리고 색칠하는 그런 분으로 유명한데 AI하고 협업을 하신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선 지난 44년 동안 그려왔던 작품 수가 4,174권인데요. 이거를 다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AI한테. 근데 물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전문 용어로는 미세 조정, 그러니까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I에게 이 사람의 필체를 연습을 시키는 거죠. 사실은 일기를 연습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일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년 동안 20년 동안 빠짐없이 써오셨다라면은 일기를 연습시키면은 이들이 그들의 문체라든지 스타일을 기억하고 그 일기 속에 있는 기억들을 다 기억해서 일기를 대신 써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인 척하고? 그렇죠. 근데 이건 예를 들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엄마 아빠하고 채팅을 할 수 있는 걸로도 쓰이거든요. 이거를 만화에도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만화에도 적용을 해서 4,174권이라는 사실은 작지 않은 분량이거든요. 이것을 다 하다 보니까 과거를 모방해서 이분이 이런 스토리라면은 이렇게 또 그리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공포의 외인구단 대단히 명작이죠. 이거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AI가 지금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 스타일의 어떠한 막 극기 훈련하고 요즘 뭐 그런 극기 훈련하지 않고 과학적인 훈련들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현대의 어떠한 문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공포의 외인구단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러한 부분들로 스토리를 재구성해가지고 만드는 것을 AI가 한번 작업을 해보겠다. 근데 이것은 뭐 처음부터 AI가 작업해 마술이야
마주박스 열어보니까 새로운 공포 외인 구단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이연세 작가가 계속해서 관여하면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수정하자, 이거는 이렇게 수정하자라는 이렇게 인간과 같이 공존하면서 만드는 작품이 공포의 외인 구단 새로운 이연세의 AI 이연세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까치하고 엄지가 나누게 될 새로운 AI가 관여하는 버전의 대화는 뭘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연세 작가 네. 뭐 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당연히 간절하게 바라는데요. 이연세 작가가 돌아가셔도 일종의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이 불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작품이 불멸하면서 영생하면서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 정말로 이현세 작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후에도 뭐 200살, 300살이 된 이후에도 그때까지 내가 생존하지 못한다고 해도 AI가 그때 내가 작품을 한다면 이런 작품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걸 예상해서 나의 필체를 그냥 이어갔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극기 훈련이라는 게 나를 이기는 방식의 훈련인 거잖아요. 네. 옛날 말인데 그러면 2023년에 까치는 나를 이기기 위해서 어디로 전지훈련을 가게 될까? 대단히 과학적인 시스템들이 있는 그렇죠. 이런 스타디움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야구는 데이터의 그렇죠. 스포츠니까. 네네. 그 당시는 정말 아무런 데이터도 없는 그렇죠. 감에 정말 인간 승리였던 거잖아요. 요즘은 다 과학적인 어떤 훈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학적 훈련 속에서 새로 태어나는 까치. 데이터 분석을 하는 까치 이걸 보게 될까요? 네. 국내 웹툰 분야에서 실제로 AI가 어느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두 가지가 크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우선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AI 페인트라는 툴을 웹툰 작가들한테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굴을 그린다든지 신체 일부를 그리면은 얼굴에 색감을 칠해준다든지 신체를 만약에 그려주면 신체의 배경들 예를 들면 남산을 배경으로 두 인물이 달리고 있다 보면 달리고 있는 인물만 그리면은 뒤에 남산을 그려주는 거죠. 뭐 이런 식의 AI 페인터는 대단히 오래 만들어졌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것이 웹툰미라는 겁니다. 웹툰미는 뭐냐면 제가 사진이나 영상을 집어이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나의 그림에는 이런 사진이 나오는 배경들이 어울리겠어 또는 이 동영상이 좀 어울리겠어라고 집어이면 이거를 웹툰으로 그려줍니다. 이 사진에 있는 이런 스타일을 면 명동 거리의 사진을 만약에 내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명동이 웹툰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뭐 어떤 영상에서 뭐 기차가 달리는 모습을 갖다가 영상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기차가 달리는 모습들이 웹툰으로 톡톡톡톡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작가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웹툰을 좀 작업할 수 있도록 이러한 협업 툴로서 네이버가 이제 제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인간 조수가 협업을 해서 해줬어야 하는 밑그림 작업 같은 것들을 그쵸. AI 조수가 도와준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유미의 세포 작가들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밑그림에서 뭐 줄을 그어준다든지 네. 배경이 되는 아주 주력이 되지 않는 그런 그림들을 밑그림 색칠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 작업의 속도, 효율 이런 게 빨라진다. 원래 그렇게 해서 그걸 위해서 사실은 보조 작가들이 그렇죠. 대단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조 작가가 할 일들을 이제는 AI가 하고 작가는 작가의 중심 역할인 스토리 라인을 구성한다든지 어떤 캐릭터, 어떤 인물의 어떤 성격 규정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감정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보조 작가들이 작업해줬던 것들을 이제 웹툰이라든지 AI 페인터가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웹툰의 마감 시스템이나 업로드 시스템을 생각하면 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그 바투잖아요. 네. 마감 시스템이. 네네. 근데 그런 게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작가님의 한 땀 한 땀 요 느낌을 느끼고 싶기도 네. 하고 소비자들 반응이 어떨까 찬반이 대단히 궁금해요. 뜨겁습니다. 예를 들자면 딸깍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딸깍이 작가가 뭐냐면은 마우스만 딸깍딸깍 거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부정적으로 아니 그러려면 우리가 비싼 돈 내고 보고 있는데 좀 정성을 다해서 그려주지 AI에게 이걸 다 부탁하다니 그래서 너는 딸깍이 작가야라고 해서 뭐 별점 논쟁도 별점을 아주 작게 주거나 AI가 그렸던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일부 또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감을 줄여주고서 사실은 이 메인 스토리 라인은 끌고 가는 힘은 그 작가에게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그걸 보는 이유는 이런 스토리 라인들 속에서의 감동과 어떤 감정이입들을 하기 위한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소수고요. 아직까지 다수는 딸깍이 작가라고 비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툴들이 도입되는 초기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뭐 앞으로 영원해서 이러한 흐름들이 강해질 거라고 보진 않는데 이 초기 영상이 그 현상 근데 되게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이버 측과 카카오 측이 놀래버린 거예요. 회사가 놀래가지고 네. 앞으로 최소한 공모전에는 그러니까 뭐 무슨 이름도 재밌는 공모전들이 많더라고요. 네이버나 웹툰스럽게 네. 이런 다양한 공모전에는 최소한 AI를 쓰는 것을 금지하겠다라고 소비자들에게 지금 약속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일단 내가 좋아하는 작가 사후에도 그 작가가 펼쳐나갈 수 있는 창의력이 조금 더 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현세 작가의 남벌 봤죠 저도. 남벌 저도 봤는데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사실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후속작을. 그렇죠. 후속작들을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가 있고 그 스토리를 이해한다라면 새로운 스토리를 갖다가 만약에 이현세 작가님께서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새로운 작가들하고 협업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대표적으로 비틀즈의 마지막 곡이 나오거든요. 아 비틀즈의 마지막 곡이 2023년에 나온다고요? 네네네. 존 레논이 하나의 그것을 작곡을 해놓고 테이프에다가 남겨뒀었는데 안에 요코가 이것을 폴 맥카트니에게 최근에 줬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공개되지 않은 존 레논이 우리가 비틀즈가 다시 합쳤을 때 불렀으면 하는 노래를 작곡을 해놨다. 마치지 못한 노래를. 네, 마치지 못한 노래를 그래서 폴 맥카트니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공지능에게 부탁을 해서 가사를 인공지능이 쓰고 그리고 제목도 인공지능이 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존 레논의 목소리를 지금 기존에 있었던 목소리에서 그 목소리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존 레논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와. 그리고 폴 맥카트니는 그 옆에다가 자기 목소리를 진짜 자기 목소리를 또 입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폴 맥카트니와 존 레논이 노래를 부르는 비틀즈가 다시 다시 이렇게 결합을 해서 다시 재결합해서 만든 앨범의 마지막 곡이 조금 있으면 6월 말 정도나 7월 달에 인류에게 공개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폴 맥카트니와 네. 그 존 레논이 다시 한번 그렇죠. 새 재결합해서 앨범을 비틀즈란 내는 이름으로 비틀즈란 이름으로. 대단하네요. 네. 아니 AI가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만들고 그리고 목소리도 흉내내고 사후 세계에 이제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 이게 또 놀라운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의 일기라든지 네. 목소리를 가져오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모님들하고 페이스타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화상전화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 때 기일이나 이럴 때 엄마 아빠한테 우리 전화할까? 그럼 전화하면 엄마 아빠가 화면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가족들 모여줘서 고맙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이런 얘기들을 진짜 얼굴 보면서 그 목소리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감정은 뭐 느끼시는 바에 따라서 뭐 찬반이 갈릴 수도 있고 좋다 싫다 감동이다 아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참 놀랍기는 해요. 네. 그런 창의력들이. 네. 그래서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한 학자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AI 활용 문제는 이제 막을 수 없는 진격의 거인이다. 이게 실제로 창작 분야에서 AI 활용은 이제 대세 중에 대세다. 이게 네네. 뭐 분야를 막론하고 이제 다 들어오는 겁니까? 네, 사실은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작가들이 방송 작가들이 파업을 했던 것처럼 파업을 했던 이유 중에는 이 챗GPT를 쓰지 말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 챗GPT의 수용성에 대해서 많은 찬반들이 있습니다. 이 학자가 얘기했던 진격의 거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은유가 그렇게 좋은 은유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진격의 거인은 인간을 잡아먹는 식인 무섭잖아요.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근데 그 인류에 위협하는 것이 막을 수 없다라는 건 그 벽을 뚫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영화 만화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이제 AI라는 것이 인류를 위협하는 것이 벽을 뚫고 들어왔으니 그냥 우리 백기 들고 같이 평화협정 맺어서 공존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공존이라는 말에서는 저는 동의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구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AI 페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남산 배경이라든지 명동 배경이라든지 뭐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배경들을 갖다가 빠른 속도로 그려낸다라면 우리는 그 작가가 좀 더 창의적인 부분에 핵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분업 체계를 빨리 만들 수가 있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작품들을 즐길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쩔 수 없는 인류를 잡아먹는 거니까 백기를 들고 투항하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협업을 하자라는 부분에서는 그 교수가 의도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피할 수 없는 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 이제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딸깍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웹툰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에게 공감을 시키고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면은 다시 소비자들이 이러한 논쟁들을 좀 극복하고서 좀 AI에게 도움을 받은 이 웹툰들을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본질에 충실하면 결국은 네. 그렇죠. 네. 근데 웹툰 작가 지망생들은 또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이미 자리를 잡은 이 동네의 구루다. 그러면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겠지만 나는 보조 작가부터 사수 밑에 들어가서 배우면서 한 땀 한 땀 배우고 싶은데 그 자리를 AI가 빼앗아 버리면 보이콧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지금 기업들에게서도 코딩 같은 경우에도 AI가 해주다 보니까 주니어들이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니어들이 이제 주니어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로펌 같은 경우에서도 과거에는 주니어들이 밤새 가지고 기초 자료 조사해 가지고 이 고소장에 초안을 써갖고 그쵸, 갔다라면은 어수들이 하는 네, 이거를 네. 이 초안들을 갖다 지금 AI가 쓰고 있고 시니어들이 이걸 검토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주니어들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작가들이 보통 보조 작가에서 배웠던 게 뭐냐? 바로 배경 색칠하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이 보조 작가들도 사실은 기본적인 스토리라인 그리는데 훈련을 그렇다면은 보조 작가로 일하면서 받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큰 작가들의 작품만 알려주지 기본적인 메인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작가가 알려주는 시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많은 경우는 배경 색칠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분들도 이제는 처음부터 메인 작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도 배경은 페인트를 통해서 AI 페인트를 통해서 배경은 처리하고 나도 끊임없이 고민해야 봐야 되는 것은 저 유명한 작가를 뛰어넘는 메인 스토리.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갖는 쪽으로 이러한 신인 작가들도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그분들이 데뷔할 수 있는 등용문이 더 넓어져야 할 그렇죠. 텐데. 공모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신인 공모전들이 훨씬 더 다양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에도 굉장히 다양한 네. 문호를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시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죠. 나는 엑셀을 끝까지 배우지 않을래. 나는 엑셀을 배울래. 엑셀이 도입됐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엑셀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이건 주니어들한테 다 시켜야지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 네. 지금 문제는 시니어들의 역할도 바뀌고 있지만 주니어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서의 어떠한 역할로는 도저히 이 직업 세계 속에서 이것이 웹툰의 세계건 음악의 세계건 또는 뭐 일반적인 어떠한 직군이건 간에 다 마찬가지로 새롭게 인간의 역할들이 재조정되어야 되는 시기를 저희가 한층 빠른 속도로 만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마지막으로 짧게 어떻게 정립을 해가면 좋을까요? 사실은 활용 가이드라인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질문을 잘 던지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저작권과 관련돼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 요즘 스탠포드라든지 네. 동경대학이라든지 또는 온라인에서 칸 아카데미에 이런 강의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한국도 빨리 이러한 좀 일반적인 교양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할 수 있는 교육들을 좀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걸 가르쳐야 하는 시대가 정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